안녕하세요. 태블로의 최영배 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혁신 시대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확실성이 높은 이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모든 기업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기제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로, 세일스포스, 슬랙이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에 따라서 노동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직자들은 많은데 고용에 대한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서플라이 체인 역시 매우 혼란스럽게 붕괴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농산물과 관련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각 나라들이 보호무역을 준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여러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발생하고 있죠. 미국은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에 발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며칠 혹은 수주간 식용유 가격이 매우 빠르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감으로 기인한 것이죠.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가격, 여러분들 운전하시기에 매우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다른 나라들은 전기 가격을 올려서 기본적인 인프라에 소요되는 유틸리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0년 말에 코비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그 코비드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높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이러한 대비들, 준비들, 분석들이 모두 데이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화두로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장해 왔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3D 프린팅을 통해서 부품을 만든다든가, 혹은 로봇팔을 통해서 공정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맞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여러 다양한 부서들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인사이트를 실제 오퍼레이션 혹은 신사업 활동에 적용을 함으로써 가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특히나 기업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사실 모두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차에 타셔서 스티어링 잡으시고 내비게이션 켜고 거기까지 가시면 되죠. 즉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할 것이냐, 분석할 것이냐, 거기에 가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데이터에 많은 투자를 하셨을 것이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결과가 빨리 나지 않거나 혹은 아예 나지 않거나 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내비해서 잘못 찍으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잘 찍었는데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챌린지에 직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보다는 후자, 즉 우리가 그 지점에 가는 데 있어서의 챌린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속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빨리빨리에 굉장히 익숙하죠.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는 사실 여러 다른 대기업들, 해외 큰 유세 기업들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예컨대 GE처럼 큰 가스터빈, 이런 R&D부터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식을 해서 전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더 시간을 단축하고 마켓에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 빨리빨리 스피드에 잘 대응하고 계십니다만 여전히 스피드에 대한 갈망은 큽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에 어떻게 빨리 액세스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액세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밸류를 만들어낼 것이냐, 빨리.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것이냐, 운영 모델을 혁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밸류, 이노베이션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빨리겠죠. 예를 들어서 제조기업의 생산관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생산관리자는 영업팀의 영업 포캐스트, 그리고 내 공장 운영자들의 유틸리제이션, 그리고 구매팀의 구매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생산관리자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영업팀에 영업 계획을 요청했는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구매팀에 구매 계획을 요청했는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생산관리자는 내가 재고를 최소화하고 가장 적정의 제품을 그달 혹은 그 주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으면 예측을 할 수 없죠. 데이터가 늦는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스스로 해석하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는 생산관리자 입장에서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나의 가치를, 내가 낼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반 생산관리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항상 직면하는 첫 번째 이슈는 스피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면 내가 가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의견들이나 데이터들 간의 인과관계 혹은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될 텐데요. 고객 마케팅을 하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담당하는 마케터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분들은 뭐 1000라인, 10,000라인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접하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10,000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다 쓰질 않아요.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떤 데이터들이 중요한지 알았을 때 그 데이터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알아야 그것들이 인사이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내 70%의 임직원들은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 그 방식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데이터와는 아주 크게 연관되지 않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찾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라인, 10,000라인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것들 중에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어떤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는지에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주를 컨설팅 펌이나 분석하는 데이터 회사에 외주를 줘서 분석을 의뢰해서 답을 얻는다든지, 혹은 회사 내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하고 그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어려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피상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에 더 집중하시는 편이고요. 이분들이 나의 언어, 즉 나의 산업의 언어 혹은 나의 펑션, 내가 기능하는 예를 들어 마케팅, 구매, 파이낸스 이런 언어로 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어렵고 상관관계를 찾는 것들이 어렵고 그걸 의뢰를 드렸을 때 내가 받는 데이터가 굉장히 드라이한 결과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나는 다시 그거를 나의 언어로 치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관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시간도 걸리고 어떤 투자해야 되는 노력의 양은 점차로 내가 취급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두 번째 챌린지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측입니다. 내가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적용을 해야겠죠. 예컨대 신사업을 담당하시는 분 혹은 M&A를 담당하시는 분은 내가 M&A 대상이 된 회사를 열심히 분석해서 이 회사가 우리 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라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요즘은 R이나 파이썬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랭귀지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AI화해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 중에 R이나 파이썬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으로 적용시키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예측 모델로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 회사 전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즉, 데이터 사이언스가 우리 기업 모두에 잘 스며들어서 모든 임직원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잘 연결이 되고 그 데이터가 나에게 필요한 분석으로 이루어질수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프로젝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결과물들을 비주얼라이즈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일 텐데요. 뒤에 두 부분, 즉 모델을 만들고 분석해서 비주얼라이즈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직면하는 세 번째 챌린지가 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 활용하기 위한 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는 챌린지들, 즉 속도와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예측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이 우리가 직면하는 세 가지 큰 챌린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블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빨리 이 데이터 문화를 우리 기업에 체득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먼저 스피드라는 측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태블로 클라우드라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고요. 인사이트,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언어로 데이터 스토리라는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발견한 인사이트 현장 적용을 위한 프리딕션 모델,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델 빌더라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혹은 디지털 관련 기제를 도입하시는 최근에 도입하시는 고객분들의 70%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제를 도입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빠르게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클라우드라는 기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 태블로도 클라우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 있는 여러 데이터들 그리고 기업 외부에 심지어 있는 데이터들까지 합쳐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때그때 접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요. 특히 100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뭐냐면 각 산업별, 각 기능별로 미리 정의된 대시보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께서 내가 태블로를 통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오늘 태블로 클라우드와 계약을 하셔도
데이 1부터 나한테 필요한 대시보드에 물론 일부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필요할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 1부터 활용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들 지원을 드림으로써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그리고 빠르게 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스토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진 이슈들,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나의 언어, 내 산업과 내 기능 부서의 언어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블로는 데이터 산업별, 기능별 나의 데이터를 주입, 인풋을 했을 때 그것들을 그 현장의 언어로 재해석해서 그 데이터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데이터들이 중요한지,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빌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이나 파이썬을 아무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회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만 해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개발자들이 R과 파이썬, 특히 파이썬을 쓸 수 있는 개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더 빨리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 빌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측 모델, 그러니까 그 산업과 기능 부서에 맞는 예측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예측 기능이 빠르게 임플리케이션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함의점들, 시사점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태블로가 지향하는, 그리고 세일스포스가 지향하는 AI 기반의 비즈니스 사이언스, 예측 모델의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점이고요. 향후에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나 머신러닝, 그리고 프리딕션의 모니터링 기능까지를 포함시켜서 향후에 이 모델을 즉시 적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내가 예측한 모델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트래킹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만들도록, 기능을 만들도록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블로는 말씀드린 스피드, 인사이트, 프리딕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피처들을,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일스포스와 태블로, 슬랙이 한 회사가 되었죠. 이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이런 데이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일스포스는 한마디로 나의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의 플랫폼이 되겠죠. 거기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의 레브뉴 혹은 고객과 관련된 인텔리전스들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태블로가 들어감으로써 네이티브로 연결된 태블로와 세일스포스가 세일스포스 데이터들을 빠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널리틱 기능이나 예측 기능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능 부서 간에 혹은 사업부 간에는 어느 정도 사일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간의 협업이 좀 부족하다든지 혹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상호 경쟁할 경우도 있는데요. 슬랙이라는 툴을 통해서 내가 찾아낸 인사이트나 예측 모델이 단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슬랙이 함께함으로써 이 플랫폼 전체에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제들을 도입하고 계실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챌린지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속도의 문제라든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요. 태블로, 세일스포스, 슬랙이 하나가 돼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